자, 2급 지형 기출 유형 문제 7회 문제 파일 불러와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은 입력 문제가 되겠고요. 자, 입력 문제는 100.5점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1 시트에 A3셀부터 G10 영역에 입력을 해주시고 특히 이 부분에 자, 지금 F2셀 같은 경우에는 F1셀에 단위 1000원이라는 텍스트가 여기 들어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 자, 여기를 입력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1000원. 그리고 G10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타가 하나라도 있거나 셀 하나라도 바뀌면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위에 가끔가다 셀이 하나씩 뭐 날짜라든가 이런 단위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 작업 다시 이 시트로 와서 자, 서식 지정하는 문제 5문제 각 2점씩 10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1부터 H1 셀은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맑은 고디 자, 글꼴 크기는 24포인트 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러면 글꼴 크기 24 굵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A3부터 H3 셀 영역에는 셀 스타일 강조색 2 자, 스타일 그룹에 있는 셀 스타일 자, 강조색 2로 지정해 주시고 D4부터 G12 영역은 D4부터 G12 셀까지 자, 셀 스타일 쉼표 스타일로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로 지정을 해 주시고 H4부터 H12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1000 단위 구분기호로 숫자 뒤에 1을 표시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회계가 되는 거고 셀 서식 컨트롤 1 누르시거나 표시 형식의 요 대화 상자 보기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서 1000 단위 구분 기호는 샵, 콤마, 샵30 뒤에다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1이 2,810,00001 확인. 자, 1000 단위 구분기와 1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H3셀은 H3셀에 2024년도 8월분이라는 메모를 삽입하고 자, 메모 단축키 Shift F2를 누르시거나 검토에 있는 새 메모를 누르시거나 단축키 Shift F2죠. 또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거나 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메모는 지우시고 2023 연도 8월분 자, 입력해 주시고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고 자, 그랬으면 지금 셀이 빈 셀을 눌렀을 때 메모 모두 표시가 돼 있으면 항상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메모 표시 숨기기가 돼 있으면 메모 모두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자, 메모 서식에 자동 크기 조정을 해라 그러면 메모 테두리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모 서식에 자,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 자, 그러면 글자 입력한 것만큼 가끔 8월분 밑에 이렇게 엔터가 쳐 있으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엔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스페이스 바 누르시면 자, 크기 조정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죠. 자동 크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자, A3부터 H12 영역은 자, 블록 잡으시고 모든 테두리 홈에서 자, 모든 테두리 먼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B12부터 C12 영역에는 B12, C12 영역에는 자, 대각선 모양을 적용하시오 그랬으니까 테두리 맨 아래에 있는 다른 테두리에서 요 대각선 자,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 작업 5문제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기본 작업 다시 3 시트로 와서 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했네요. 외부 데이터 파일은 성적 텍스트 파일이고 자, 원본 데이터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고 열너비나 서식은 지정하지 않고 가져오래요. 자, A3셀부터 H12 영역에 가져오시오. 됐으니까 자, 텍스트 파일이니까 데이터 탭에 자, 텍스트나 CSV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이면 C 드라이브에 OA 폴더에서 가져오시면 되고 기존 폴더는 여러분들이 받아 놓으신 기출문제 파일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성적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성적 텍스트 파일 가져오기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구분 기호가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고요. 자,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자, 데이터 변환할 거는 없으니까 가져오지 말라는 거라든가 뭐 변환할 거 없으니까 자, 로드에서 다음으로 로드 눌러서 자,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나오면 기존 워크시트 눌러주시고 자, 기존 워크시트에 A3셀 클릭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데이터는 표로 가져오게 하면 됩니다. 자,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자, A3셀부터 H12셀까지 자, 가져와집니다. 자, 그러면은 외부 데이터도 가져와졌습니다. 자, 그럼 계산 작업 시트로 오셔서 자, 계산 작업 시트의 첫 번째 문제 자, 표 1에서 자, 평가 등급표에 자, 평가 등급표 자, 1등부터 5등까지는 1부터 5까지는 E, 6부터 10까지는 D, 11부터 15까지는 C, 16부터 20까지는 B, 21부터 25까지는 A 등급. 자, 이게 평가 등급표가 만들어져 있네요. 이 평가 등급표를 참조해서 면접 점수를 자, 면접 점수에 따른 평가 등급을 구하고 순위에 따라 평가를 표시하시오. 평가 등급과 순위를 자, 이 표시 예를 보고 평가 등급 A 등급이면 자, A를 찾아왔으면 A 등급 그 다음에 하이픈 순위까지 1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라네요. 자, 우리 이 평가 등급 순위를 가지고 면접을 가지고 순위를 구해서 자, 이 면접 점수를 가지고 자, 4면은 2등급이 되겠죠. 평가 등급이 면접 점수가 4면 2등급이고 그리고 자, 순위는 평가 등급으로 이 면접 점수의 점수를 가지고 자, 얘가 몇 등인지 구해서 그 옆에다가는 순위까지 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평가 등급은 브이룩업 함수를 구해와서 앰퍼샌드 연산자로 연결하고 랭크.eq 함수로 순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브이룩업 함수로 평가 등급을 먼저 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하고 브이룩업 함수로 평가 등급을 먼저 찾아오죠. 자, 브이룩업 자, 탭 누르시거나 컨트롤 A 누르시면 됩니다. 탭을 눌렀을 때는 괄호가 나오고 fx 눌러야지 함수 인수 마법사가 나와요. 자, 브이룩업 함수는 지금 평가 등급표 요 면접 점수를 가지고 평가 등급을 찾아와야 되니까 열 방향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브이룩업 함수를 테이블이 열 방향으로 있어서 브이룩업 함수를 쓰는 거죠. 그럼 룩업 밸류는 이 면접 점수를 가지고 가서 평가 등급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면접 점수가 4면은 자, 테이블 어레이는 평가 등급표에 면접 점수가 들어있는 데부터 평가 등급이 있는 표가 되는 거고 자, 아래에 있는 면접 점수에 대한 평가 등급도 찾아올 때 이 평가 등급표는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F4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정된 표에서 컬럼 인덱스 넘버를 평가 등급을 찾아가려면 열 번호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열 번호는 표의 첫 열부터, 표의 첫 열에 있는 이 면접 점수가 있는 데부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추출하려고 하는 열, 평가 등급이 있는 열까지 하나, 둘, 셋, 세 번째 열에 가서 찾아야 되니까 3, 그리고 정확한 값으로 찾지를 않죠. 여기 7이 있거나 뭐 2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레인지 룩업은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4는 2, 평가 등급이 2니까 맞죠. 확인. 자, 그러면 2라고 찾아왔습니다. 이 뒤에 우리가 이 등급이라고 써주라고 했으니까, 자, 앰퍼샌드 연산자, 텍스트 연결 연산자, 쌍따옴표하고 등급, 자, 여기 하이픈까지 입력해 주시고 쌍따옴표 닫고 엔터 치면, 자, 이 등급 하이픈까지 입력이 되죠. 자, 그럼 이 뒤에 순위도 구해서 넣어야 되니까, 자, 이 순위를 구하려면 따옴표 뒤에 다시 앰퍼샌드 연산자를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앰퍼샌드 연산자 연결해서 다시 rank.eq 함수로 순위를 구합니다. 자, 면접을 갖고 순위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 이 면접 점수가 4면 면접 점수 전체 중에서 몇 등인지를 구해야 되죠. 그럼 면접 점수 전체는 이 7, 10, 2, 23. 요 면접 점수의 순위를 구할 때도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의 영역은 F4 고정해 주셔야 되죠. 그 면접 점수가 높은 게 높은 등급이 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오더는 생략,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니까. 자, 그러면 7위 이렇게 써주라는 거니까 앰퍼샌드 연산자 다시 연결해 주시고, 자, 큰 따옴표 안에 위자를 또 입력을 해 주시면, 자, 만약에 면접 점수가 4점이면 2등급이고 전체 중에서 7위라는 얘기죠. 자, 아래는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보면, 요 박미정이 25점이 A등급이면서 1위가 되는 거고, 이 23점이 자, A등급이면서 2위, 그리고 16점이 B등급이면서 3위, 12점이 C등급이면서 4위, 10점이 D등급이면서 5위, 7점이 6위, 7위, 이렇게 8위, 이렇게 되네요. 자, 표 2에서 계약 건수와 기본급을 이용해서 지급급여를 계산하시오. 자, 지급급여는 계약수당 더하기 기본급인데, 계약수당은, 자, 계약 건수에 따른 계약수당이, 계약 건수가 1부터 3까지는 20, 4는 35만원, 5는 50만원으로 계산하시오. 자, 지급급여는 만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10만 단위까지 표시하시오. 예를 들어서 385만원이면 390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래요. 자, 추주와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라. 자, 반올림하는 함수는 라운드가 사용하는 거고, 자, 추주 함수가 그러면 계약 건수를 가지고 계약 수당. 자, 그러면 여기는 기본급에다가 계약 건수가 4면은 35만 원을 더해주라는 얘기니까, 자, 추주 함수로 이 1, 2, 3, 4, 5에 해당하는 계약 수당을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계약 수당을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자,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자, 추주 함수가 인덱스 넘버를 구하는 함수인데, 인덱스 넘버는 이 계약 건수가 된다는 얘기죠. 계약 건수가 4이면, 자, 밸류 1에는 1부터 3등까지는 20만 원.
20만 원. 그리고 4이면 35만 원. 5이면 50만 원. 이렇게를 더해주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가 사니까 35만 원이 추주함수가 계산을 해주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더하기 기본급 이렇게 해준 거를 지금 반올림 해주라는 게 10만 단위까지 표시해 주시오 라고 했으니까, 자, 이 5만 원을 반올림해서 390만 원 이렇게 표시해 주라는 얘기니까, 자, 반올림을 라운드 함수가 반올림 해줄 이 숫자 넘버 디지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십, 백, 천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야지 만의 자리에서 반올려서 10만 단위까지 표시를 해주죠. 나머지 채우기 엔들 드래그 해보면 290만 원에서 3이니까 20만 원도 했고, 250만 원에서 20만 원도 했고, 2니까 또 20만 원도 했고, 5니까 50만 원도 했고, 1이니까 20만 원도 했고, 제대로 더해서 10만 단위까지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 표 3에 영어 점수가 90 이상이고 전공 점수나 상식 점수가 80 이상. 자, 영어 점수는 90점 이상이어야 되고 무조건, 여기는 안 되겠네요. 영어는 무조건 90점 이상이어야 되고 둘은 안 되고, 전공이나 상식은 둘 중에 하나만 80 이상이어도 통과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if and or 함수를 사용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자, 조건은 는하고 if 함수에, 자, 조건이 먼저 첫 번째, 자, and 함수로 첫 번째 조건은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자, 영어는 무조건 90점 이상이고, 자, 그 다음에 전공이나 상식은 80점 이상이기 때문에 오함수 안에 전공이 80점 이상이거나 상식이 80점 이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 오화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if에 와서 통과 이렇게 해주고, 통과.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 점수가 90점 넘고 황민아는 상식은 75점이지만 전공이 85점 넘으니까 통과가 되는 거죠. 자, 여기 김원철은 영어가 90점이 안 넘으니까 두 개가 점수가 높아도 재시험이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영어 점수가 90점이 안 넘으니까 영어는 무조건 90점이 넘어야 됩니다. 전공과 상식은 둘 중에 하나만 80점이 넘어도 통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표 4는 학과가 국문과인 것만 주권이 되는 거고, 학생들의 윤리 점수의 평균을 산출해서 윤리 평균 D32셀에 표시하시오. 자,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D 에버리지와 D썸 함수 중 D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조건은 학과가 국문과인 거. 여기 있으니까 다른 데다 조건을 쓰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건은 옐로 쓰는 거고, 자, 윤리점수 네 번째 필드에 있는 윤리점수로 평균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T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자, 디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표4를 이용해라. 그럼 표4 필드 이름 포함해서 전체. 자, 필드는 윤리 점수가 들어있는 4 또는 윤리라는 이 필드 이름. 조건은 학과가 국문과인 거. 자, 그럼 평균이 나왔죠. 반올림이라든가 뭐 올림화라든가 내림화라든가 이런 말 없으니까 그대로 윤리 점수가 표시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 표 5는 자, 키가 180 이상, 키가 180 이상인 20대, 구분해서 20대, 키가 180 이상이고 20대인 몸무게의 평균. 키가 180 이상이면서 20대인 사람들만 몸무게의 평균을 구하라 라는 거고, 자, 조건이 20대이면서 키는 180이 넘어야 돼요. 그 사람들만 찾아서 몸무게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average ifs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두 개니까 average ifs average ifs의 조건이 두 개 이상이면 average range 실제로 평균을 구할 셀 범위를 먼저 알려줘야 돼요. 자, 평균은 몸무게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몸무게의 범위가 평균 구할 범위가 되는 거고 에버리지 레인지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조건은 구분해서 조건은 20대 오른쪽에 20대라고 써도 되고 20대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해줘도 되고, 두 번째 조건은 키가 180 이상, 크거나 같다 180 이상인 거. 그럼 20대 중에서 180 이상인 사람들의 몸무게의 평균을 구하니까 자, 80이래요. 여기 뒤에다가 앰퍼센드 연산자 이용해서 킬로그램이라고 표시를 해주랬으니까, 자, 요 텍스트 연결 연산자 입력하고 큰 따옴표 그리고 킬로그램 따옴표 닫고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20대이면서 이게 180 넘는 사람들만, 여긴 178이니까 안 되고 181, 183, 187, 190 여기 사람들만 몸무게를 찾아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 작업도 5문제 8점씩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작업 다시 1시트는 통합 문제가 되겠네요. 자, 통합 문제는 함수가 뭘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첫 행과 왼쪽 열을 맞춰서 통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으로 그리고 품목은 자, 다 통감자부터 고구마까지. 그러면 첫 행과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 왼쪽 열 품목 맞춰서 함수는 합계로 데이터 통합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 품목부터 판매 금액 데이터 통합을 하려고 하는 표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 탭에 가서 통합. 자, 함수는 합계로 통합을 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합계. 자, 참조 영역에 커서 놓고 자, 표 1 품목부터 판매 금액이 들어있는 첫 행과 왼쪽 열 포함해서 드래그 추가. 자, 표 2도 품목부터 판매 금액까지 첫 행과 왼쪽 열 포함해서 추가. 표 3도 품목부터 판매 금액 첫 행과 왼쪽 열 포함해서 추가. 자, 사용할 레이블 마찬가지 첫 행과 왼쪽 열 체크해주고, 같은 워크시트는 원본 데이터 연결 안 된다고 했죠. 그대로 확인. 자, 그럼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만 통감자부터 맛동산까지 데이터 통합을 해줍니다. 자, 그럼 분석 작업 1도 완성이 됐고요. 자, 분석 작업 2시트는 목표값 잡기가
가 됩니다. 자, 목표값 잡기는 지금 순이익 합계가 F7셀에 자, F7셀에 순이익의 합계가 912만 4천 원인데 자, 이게 1,000만 원이 되려면 여름철에 딸기 우유를 얼마나 판매하여야 되는지. 자, 그럼 여름철에 딸기 우유가 지금 70만 원 팔렸어요. 자, 근데 지금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되려면 여름철에 딸기 우유를 얼마나 더 팔아야 되는지 목표값 찾기로 찾아보라는 얘기죠. 자, 목표값 찾기로 찾을 건 여름의 딸기 우유입니다. 자, 그리고 목표값으로 우리가 달성해야 될 거는 F7셀. 자, 그럼 F7셀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수식셀은 F7, 찾는 값은 1,000만 원이 되려면 그랬으니까 1,000만 원.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은 여름철에 딸기 우유가 들어있는 C6셀이 되겠죠. C6셀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목표값을 찾으면 얘가 계산을 해서 찾으면 멈춥니다. 자, 그러면 확인. 자, 그럼 여름철에 딸기 우유를 아까 70만 원인데 245만 2천 원 팔려야지만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된답니다. 값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 자, 수량 더하기 단가 더하기 금액으로 수량 전체, 단가 전체, 금액 전체의 합으로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요 홈에 있는 자동 합계를 이용해서 자동 합계 이렇게 누르면 수량과 단가야 금액의 합계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빈 셀 눌러주시고 자,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눌러서 자, 매크로 이름은 먼저 합계 자,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자, 합계를 구할 B14부터 D14셀까지 자, 홈에 자동 합계. 자, 그러면 B4셀부터 D13셀까지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자, 그럼 기록 중지 상태 표시줄이나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 눌러주시고 자, 기록 중지 눌렀으면 자, 매크로 기록됐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자, 매크로 기록됐죠? 자, 그러면 얘를 실행시킬 단추. 자, 기록됐으니까 지워놓고. 자, 단추는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F3부터 F4, F3, 4 여기다 그리라고 했으니까 자,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Alt키 누르고 자, 셀에 맞게 그려주시고 합계 매크로 지정에다 넣어주시면 자, 매크로 이름에 합계가 들어갔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단추 이름에 합계 자, 빈셀 누르고 합계 클릭하면 자, 합계가 나왔습니다. 자, 합계 매크로는 지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A14부터 D14 영역에 A14부터 D14 요 부분에 자, 표준색에 있는 연한 파랑 자, 홈에 표준색에 있는 연한 파랑 자, 요거 지정하는 매크로입니다. 자, 그러면 빈셀 누르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 서식 확인 자, A14부터 D14까지 범위 잡고 홈에 채우기 연한 파랑 자, 빈셀 한번 눌러주시고 기록 중지 자, 개발 도구 가서도 기록 중지가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기록 중지 됐으면 자, 얘도 채우기 없으므로 해 놓을게요.
자, 얘도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우기. 자, 요 서식 매크로는 배지라는 도형에다 실행을 시키래요. F6부터 F7에 그려서 자, 삽입 도형, 자, 기본 도형에 있는 배지, 자, Alt키 누르고 셀에 자, F6부터 F7에 그려주시고 텍스트 이름 서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자, 서식이 매크로 이름에 들어가게 지정해 주시고 확인. 자, 핀셀 누른 다음에 서식 눌렀을 때 자, 매크로가 지정이 되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 그랬으니까 자, 5문제를 차트 수정을 해서 자,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호봉과 급여가 차트에 있는데 자, 급여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데이터 계열을 보조축으로 지정하래요. 자, 급여 계열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자, 차트 종류에서 급여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 체크. 확인 누르면 자, 급여가 이제 보조축으로 갖고 꺾은 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차트 제목은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 클릭해서 차트 위로 가면 자, 팀장의 호봉과 급여라고 입력해 주시고 세로축 제목과 보조 세로축 제목은 자, 먼저 축 제목에서 축 제목 클릭해서 세로축 제목, 보조 세로축 제목. 자, 가로 항목 축 제목은 없으니까 자, 축 제목 따라가서 기본 가로 제목은 해제해 주시고 자, 아래쪽에 가로 제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세로 제목은 호봉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호봉. 자, 이 호봉은 세로 제목으로 자,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축 제목 서식에 텍스트 방향 세로로 자, 호봉 세로로 됐고요. 자, 보조 세로축에 있는 축 제목도 급여라고 써주시고 자, 텍스트 방향 자, 세로로 급여도 세로로 방향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급여 계열의 김재우 요소에만 자, 급여가 꺾은 선이고 김재우는 얘가 되겠죠. 그럼 꺾은 선 한번 누른 다음에 김재우의 꺾은 선 요소만 눌러주면 데이터 요소라고 나오죠. 위에다 데이터 레이블을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 체크하고 자, 레이블의 위치가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따라가서 지금 왼쪽으로 위치 바꿔주시고 왼쪽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자, 차트 영역 클릭해서 차트 영역 서식이 보이면 채우기 테두리에서 테두리 맨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 자, 차트가 이제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이 위에 제목, 자, 레이블,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 제목, 왼쪽에 기본 세로축 제목, 축 제목, 그리고 아래 범위에 자, 맞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급 지형 기출문제 7에도 완성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